아, 이거 참, 일주일 버뜩버뜩 까보니까 막, 정신이 없다. 저번에 우리 공망 했었잖아요. 그죠? 공망. 이게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쓰는 어떤 해석의 도구로서 하는 건데, 이 공망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든지, 공망난 형태로 쓰든지, 아니면 안 쓴다. 그제? 아예 안 쓴다. 했었잖아요. 그제? 쓰는 종류 중에서도 우리가 다루는 게 뭐냐면, 진짜로 구멍 뚫는 거, 이런 거, 부풀리는 거, 이런 거 쓰는 경우도 있고, 첫째로 뭐냐면은, 해외에서 쓰는 것. 에서 용도를 실현한다. 용도를 실현한다. 이런 것도 일종의 뭐냐면 공망난 형태로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곳에 있지 아니하고 먼 곳으로 떠나서 뭔가 용도를 실현해버리는 것. 그러니까 여기 없으면 반대편에 간 형태도 공망의 형태를 취한 거다는 거죠. 그래서 뒷날 이제 해석을 할 때 실제로 이제 여기서 제대로 못 써먹는 걸 거기 가서 잘 쓰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다른 외국으로 가서 쓴다든지. 아, 그럼요. 뭔가 희망을 가지시는 표정인데. 그 다음에, 세속을 버리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인성공망도 많고 그런데, 세속을 버리고 아예 우리가 일반적인 공부는 잘 안 되고 이 인성이 공망을 맡거나 하게 되면 거의 다 뭐냐면은 뭔가 비인가적이고 이게 다 제도권에 잘 못 들어오는 일종의 학문이잖아요. 그죠? 공식적인 형태를 못 지킨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들에 관련된 것들이면 오히려 공부를 더 잘하더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관찰을 해보면. 그래서 아예 안 되면 막 이런 공부를 통해서 도문을 통하든지 세속의 명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단 말이죠. 우리가 종교적인 입장에서도 이런 형태로 보거든요. 이렇게 종교적인 모양에서 우리가 보면은 엄마들이 이렇게 가서 막 기도를 많이 한다 이거죠.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 근데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우리가 종교에서 보는 어떤 관점에서 보면 뭐냐면, 기도 열심히 하고 공부 안 한 놈을 하나 붙여야 되잖아요. 그죠? 합격되려면, 그럼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 안 한 놈을 떨쳐야 되는 거라. 그런 부처님은 없다, 이거라.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이게 종교적인 면에서 우리가 종교를 믿고 따르는 것은 뭐냐면, 정신적인 진화거든요. 정신적 진화. 그러니까 세속의 부귀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세속의 부귀를 원하지 않는다. 부처님이 평생을 어떻게 살았냐면 껄베이로 살았다 이거래. 그다 대놓고 돈 벌게 해주고 명예를 얻게 해달라. 이 비는 것 자체가 상당한 어폐가 있다는 거죠. 세속의 부귀를 얻는다는 것 자체가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뭐냐면은 이런 정신적 진화를 요구하는 것보다는 세속적인 어떤 명리를 구하는 것과는 세속적 명리를 구하는 것과는 차이를 이렇게 둔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앞으로 마찬가지로 종교를 원할 때는 정신적 진화를 원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부귀명예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피하는 법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따가 신사를 할 때 같이 조금 달아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부귀를 논한다든지 하는 것은 하여튼 간에 이렇게 뭐냐면 이걸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공망맞은 형태는 결국 뭐냐면 어떤 정신적 진화를 위한 것이지 세속의 명리를 따르지 않는 형태들은 일반적인 형태고 공망은 차라리 그쪽을 따름으로써 그런 용도를 실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뭐냐면 헛껍데기, 그러니까 거짓말이죠. 거짓말. 그 다음에 공갈빵.
그 다음에 흙껍데기. 실제로 그 공망 맞은 걸 식상을 쓰거나 재성을 쓸 때 한번 관찰을 싹 해보시면 그 사람이 재성이 공망을 맞았다. 그러면 쓰고 있는 게 실제로 공갈빵 비스무리한 것들, 전부 사기성 비스무리한 것들, 우리가 갖다 붙이자면 그런 것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유를 할 때 붕어빵, 그죠? 뻥튀기, 이런 얘기로 많이 쓰지만은 실제로 사용하는 게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원래는 유형이었는데, 형태가 유형이었는데, 도리어 이제 그 무형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식신이 공망을 맞으면 제조였는데, 입만 갖고 떠드는 교육으로 가더라. 아니면 우리처럼 우리도 딱 입만 갖고 살 수 있잖아요. 딱 책 한 거 입으면 쫙 펼치 갖고, 된다, 이러면서. 이런 일종의 뭐냐면, 그런 형태를 취할 때, 뭐냐면, 공망난 형태로 그대로 취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망 자체에서 관찰을 해볼 게 뭐냐면은, 인성의 공망, 이런 것들은 실제로 보면 도덕성의 결여도 가져올 수 있고, 때로는, 뭐냐면은, 우리가 항마 요소로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 큰 의미에서의 세속적인 걸 구할 때만 그렇다는 거고, 항마도 이런 공부하면 또 잘해요, 거꾸로. 이런, 막, 인성이 공망 맞아가지고,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더, 뭐냐면은, 집요하다. 집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예. 그런 건 아니고, 형태는 있잖아요. 인성의 형태는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관성의 공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조직사회의 불안이라든지, 그죠? 조직사회 불안. 그러니까 뭔가 안정을 취할 수 없는데 이 공망이 안 되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공망의 형태에서 그러니까 조직을 나갈 때 어디까지 희생 요소가 발생을 하냐면 일반적 기업으로 치면은 임원이 되기 전까지는 공망의 피해를 잘 안 당해요. 그러니까 이 공망도 결국은 뭐냐면 형태를 지닌 놈만 없앤다 이거거든요. 형태를 지닌 놈만 건드린다. 그래서 임원이 되려고 하면 결국은 형태 껍데기를 완전하게 갖췄다 봐가지고 그것을 비우게 만드는 형태를 취한다는 거죠. 그런데 공망의 아픔은 뭐냐면 이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이렇게 딱 있으면 이렇게 쫙 이빨이 이렇게 딱 있다. 딱 있는데 여기가 딱 빠졌다. 그러면 이야기할 텐데 그것만 자꾸 쳐다보죠. 집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자꾸 집착을 하게 한다 이거죠. 사람을 갖다가. 그래서 잘 버리지도 못하게 하는 요소로 쓰기 때문에 실제 직업 구성을 할 때 잘 버리지 못하고 고시를 끝까지 해서 넣는 것. 이런 것도 일종의 뭐냐면 관의 공망의 형태를 채워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형태들이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망은 항상 제일 먼저 우리가 적용해야 될 신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번처럼 딱 보는 순간에 그죠? 그 연습해 봤어요. 공부 짜는 거. 그 하면 여기서 편리한데. 그래서 그런 형태를 갖다 자꾸 어찌됐든 이제 취하는 형태를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공망이 예. 특징이 있으면 예. 사실 그걸 안 쓰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꾸 그쪽으로 예. 집착을 하니까. 자꾸 쓰려고 하죠. 그런데 어렵게 쓴다 이런 말이거든요. 안 된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공망 맞고도 국가공직에 간 사람 많거든요. 근데 어렵게 채웠다가 뒷날에 망실한다.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뒷날 망실, 잃어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공망 때 실제로 만들었던 거, 그러니까 뭐, 회사를 하나 만들었다. 그럼 그게 세월 가면서 꼭 결국은 그것은 비워버리더라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일본에서는 뭐냐면 그 공망 살 때 들은 해에 결혼하면 100% 이혼한다. 이렇게 책에는 그래 나오더라고요. 그걸 이제 일본에서는 천중살이라 한다 이거죠, 천중살. 이거 천중살이라고 해가지고 공망 때 결혼하면 꼭 이혼한다 했는데 내가 관찰해 보니까 그거 100% 이혼하는 건 아니고 이제 보니까는 그 어느 정도 그 다른 데에 비해서는 좀 많이 이혼율이 높더라는 거죠. 이때는 이제 헛껍데기만 보고 하는 거죠, 실제로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런 공망을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뭐냐면 신경을 좀 많이 쓰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2신살 같은 경우에도 12운석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걸 적용하기가 참 애매하잖아요, 그죠? 저번에 우리가 할 때 갑일주가 하나 있다. 갑일주가 있는데 해년을 만나서 그죠? 미년, 신년, 유년, 술년 이런 거 실제로 감정을 다 해보셨어야 해년, 자년, 충년, 인년, 묘진, 사오미. 그러니까 첫날에 그 고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뭐냐면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 실제로는 일주를 기준으로 많이 보지 않는다는 거죠. 12운성이라는 것은 일주 기준이 잘 아니다. 일주를 기준으로 보는 것은 참작을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경향성, 그죠? 성향, 그 다음에 뭐 그런 정도로만 우리가 이제 본다는 거죠. 근데 그 정서적인 측면도 포함이 되고. 근데 실제로 뭐냐면 우리가 12운성을 가지고 그것을 확인하는 방식이 뭐냐면 갑이 세력이 있느냐 없느냐 약간 그런 걸 참작하는 정도지만 우리가 팔자를 볼 때 제일 첫날에 했던 게 뭐예요? 짝지운 놈이 잘생겼느냐 그걸 봐야 된댔잖아요, 그죠? 짝지운 놈. 이 놈이 잘생겨야 된다. 그럼 짝짓는 놈은 어떤 놈이냐? 재성이냐 관성이냐, 그죠? 재관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짝짓는 놈이 재관식이라고 하는 놈이 뭔가 하나 똑부러지게 잘생기면 그 사람은 무조건 잘 산다 했는데 그 잘생긴 그 짝짓는 놈이 세력을 가지게 되는 것, 그죠? 지상의 세력을 가지게 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부귀나 활동성, 재물, 이런 것들이 정해진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된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식상이 그때 임일주로 했다, 그죠? 이렇게. 임일주로 해야 식상이 갑이 되니까, 그죠? 그러면 다른 거 모른다 이거래. 다른 거는 다 모르겠다 했을 때 갑이 미의 인묘, 절, 태, 양,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세병, 사묘 이렇게 간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재성은 그죠? 인에서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세병, 사묘, 절, 태, 양 요 주기를 갖다가 우리가 그대로 읽어주면서 적어주면 된댔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활동력. 그러니까 적어주는 이제 방식을 이제 안 적어주니까 이때 이제 뭐냐면은 이런 과정에 대한 것은 머리로 이해하더라도 손님이 왔을 때 이 과정대로 실제로 적어주면 돼요. 적어줘가지고 안 맞으면 따지러 온다 이거죠. 그 주기를 벗어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뭐냐면 이놈이 잘난 게 아니라, 그죠? 이놈이 잘난 것이 아니라 요거죠. 요놈이 잘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식상이 잘나든지 재성이 잘나서
이놈이 대우를 받고 잘 산다 이거죠. 나도 이제 옛날에 워낙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재벌집에 태어났으면 내가 이런 대접받고 살아겠나 이러는데 그건 이제 좀 바보 같은 소리지만은 실제로 내가 만약에 그런 재벌집에 태어나서 살았다면은 대접이 틀리잖아요, 그죠? 내가 잘난 게 아니라 우리 집안이 잘났다 이거죠. 그래서 그 가치가 어디에서 매겨지느냐 하면 이거 하나에서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그 고전명리에서 배우게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신왕해야 되고 뭐 이런 조건들 있잖아요, 그죠? 신왕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것을 떠나버리라는 거죠. 사주 보다 보면 신약 아주 신약인데도 잘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연애학을 한번 해야 되는데 이 보면 원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가 어디에 있느냐면은 그녀가 사랑이 아니단 말이죠. 예를 들면 남자 입장에서 볼 때 이 여자가 사랑이 아니다. 이 여자가 사랑이 아니라 뭐냐면 그 시기에 내 운명에 내가 호흡을 하면서 호흡의 장단, 길이, 그죠? 장단, 그 다음에 깊이, 깊고 얕음, 그 다음에 그런 호흡에 의해서 운명이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때 이 여자가 사랑스러움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때 움직였던 기운이 사랑스러움이었다는 거죠. 사랑스러움. 그래서 뭐냐, 만약에 이 여자가 사랑스러운 그 자체였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지나도 변질이 안 되잖아요. 그죠? 여자가 사랑이었기 때문에, 이 사랑스러움 그 자체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변질이 안 돼야 되는데 어떤 기운이 싹 지나가고 나니까 그때에 내가 사랑할 대상을 찾다 보니까 그 여자가 딱 눈앞에 걸렸다 이거죠. 그러면 그 세월이 지나면서 그죠? 가불병정 무기경신인 게 변환이 되면서 그죠? 전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6칸을 지나가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설에 가면 반대인자로 가잖아요. 그러면 인연아 널 만난 그 인생의 최고로 부여한다면서 밥상을 팍 엎으면서 꼴도 보기 싫다 이러면서 우리 하잖아요. 그 왜 변질이 됐느냐? 그게 시간의 왜곡이단 말이죠. 시간의 왜곡.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어디에 안착했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가치나 그죠? 그런 것들이 다 달라진다는 거죠. 난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난이 이렇게 예쁜 게 아니라 그죠? 이걸 바위 끝에다가 절묘하게 얹어 놓으면 그죠? 값어치가 갑자기 확 높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잘난 놈은 난이냐 바위냐 이거거든요. 근데 절묘하게 이 바위에 앉아 있음으로 인해서 야는 그 값어치가 발생을 했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어디에 짝지었느냐에 따라서 그 팔자의 값어치는 달라지는데 결국 12운성으로 따지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라는 거죠. 신미가 있고 경호가 있다. 그죠? 신미가 있고 이렇게 경호가 있다면 자, 어느 게 세력이 있는 거예요. 위에 천간적으로 경이 세력이 있어요. 신이 세력이 있어요. 일반적인 우리가 논리로서 우리 이제 고전명리로서 하면은 그죠? 이 토생금 해갖고 여기 세력이 있는 거고, 그죠? 화극금에서 여기 세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는 뭐냐면, 경은 그죠? 여기서 사에서 장생한 다음에 장생 목욕 관대지로 가잖아요. 그죠? 목욕 관대지로 가고, 신은 뭐냐면은 쇠지 병지잖아요. 그죠?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 세력의 유무를 관찰하는 데도 쓴다는 거죠. 이 12운성이라는 것은.
그때 12운성으로서 우리 재성, 요런 거 하는 거 응용했었고, 그죠? 요래 하는 거 했단 말이죠. 그러면, 기일주가 있다. 그런데, 신미고, 그죠? 경호다. 이 팔자는 무엇을 우선하여 쓰겠느냐. 이런 것을 따질 때, 어느 걸 쓰겠냐 이거죠. 식신을 쓰겠느냐, 상관을 쓰겠느냐. 그러니까 팔자에 뭐냐면, 아까처럼 강화된 것을 쓴다 이거죠. 강화된 것. 그죠? 그건 뭐냐면, 답이 없는, 결국 뭐냐, 이 상관의 형태를 더 따르게 돼 있다, 이거죠. 요쪽에, 그죠? 상관의 형태를 먼저 취하게 돼 있다. 이런 게 이제 뒷날에 팔자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게 착각하기 쉬운 거잖아요, 그죠? 고전명리에서 우리가 이제 참여를 할 때 쓰는 것 중에, 그러면은 요게 뭐 갑인이다. 요렇게 됐을 때, 이 팔자가 관성을 쓰게 되면, 경호월의 신미일 같으면, 분명히 이것은 끝까지 쓰고, 이거는 잠시 일시적으로 참여해보는 정도의 관으로서 잠시 쓴다. 뒷날에 되면 해석을 할 때, 주요하게 쓰는 게 뭐냐, 이거거든요. 뒷날에 되면 뭐 내가 명예로서 잠시 한번 가담해본다 정도의 관으로서만 해석을 한다는 거죠. 지지의 세력 여부에 따라서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됐다. 거꾸로 됐으면 신미의 경호다. 이런 형태가 되면 이때는 뭐냐면은 가다가 직업 전변을 다시 일시적으로 먼저 왔으니까 선우론에 의해서 선과 후에 의한 이론에 의해서 이것에 먼저 일시적 가담은 하나 뒷날에는 반드시 이런 형태의 조직 사회와 내가 인연을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달리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를 뭐냐면 12운성 그걸 자꾸 연습을 해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12운성은 이렇게 쓰임이 여러 군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용성이 발생된 것 중에서 상당히 팔자에 뭔가 하나 잘났다 하는 것들 중에서 몇 가지 팔자를 들고 왔는데 자, 갑신, 무술, 때, 수고가 인자기 주파는 정사시 이렇게 되죠. 우리 이렇게 팔자를 하나 딱 들여다보면, 그죠? 이런 명조를 하나 딱 볼 때, 뭐가 잘났냐, 일주가 신왕이냐, 신약이냐를, 이걸 따지기 위해 먼저 보는 게 아니라, 그죠? 이것이 짝지을 놈이 있느냐, 그죠? 식재관이잖아요, 그죠? 재관과 식신의 논리를 잘 봐야 된다. 했는데, 이 팔자가 잘난 게 뭐 있느냐면은, 그죠? 가세. 우리 했던 거 기억나지? 가세. 그 알가자가 왜 이래 됐지? 가세. 그 다음에, 그죠? 자, 남자인데, 무기, 신사술. 기억나죠? 일단 잘난 거. 그죠? 그 다음에, 남자가 음을 많이 갖다 쓰죠. 신자진, 그죠? 사유추. 그죠? 음을 많이 갖다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경남 쪽에서는 가장 큰 그걸 하는데, 제조업을 하는데, 식신을 쓰니까, 그죠? 식신생제의 전형적인 모양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부친한테 재산을 물려받을 때 한 300억을 받고, 공장하고 다 받고, 인생은 아름답다, 이러면서. 원래 인생은 꽃 같은 것이다, 이러면서 하는데, 가장 큰 공장이 경남 쪽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주식이 일반 상장이 아니고 그죠? 그거에서 재벌순위 부산에서 재벌순위 1위로 나왔는데 부인이 여자부 1위라. 근데 부인도 무술일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들을 갖다가 이제 많이 봐놓고 거기서 어떻게 깨졌느냐 자꾸 이제 뭔가 깨진 형태를 전격을 보고 항상 파격을 갖다가 자꾸 연구하는 방식을 쓰라는 거죠. 파격이 자꾸 되는 이유는 그죠? 합충, 형, 파, 해, 원증, 복막 쭉쭉쭉쭉 내려가가지고 그죠? 보통 보면 그 순위 안에 대부분 못 든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들도 많이 보게 되고 또 그 부친도 또 무술일주입니다. 희한하게 그 집안 식구들은 전부 무술일주들로 예를 딱 돼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갑진, 병인, 기유, 그 다음에 갑자시. 이런 거 한 번씩 보게 될 겁니다. 이게 이걸 보다 보면은 오행적 대세를 가져도 마찬가지로 가장 세력 있는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인묘진이 이렇게 물이 져 있고 그 다음에 갑이 드러나 있고 그래서 이것이 오행적으로 세력을 주는 게 병화 인성이 하나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몰려서 그 기운이 딱 들어가는 자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면 그래서 내가 이 팔자를 보고 제가 그래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 모친은 원래 모친이 부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오행적 논리로 봐도 그죠.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뭔가 좀 가잖아요. 그죠. 이야기 자체가. 그런데 잘난 형태에서 뭐가 세력이 있느냐. 세력의 유무를 자꾸 보시라는 거죠. 세력이 있는 것. 오행적 세력도 있고, 그 다음에 12운성적 세력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D그룹하고 상당히 인연이 많습니다. 부친은 장관을 했고, 문교부 장관을 했고, 작은아버지는 대한민국 재벌이고. 이는 또 여잔데, 을미세. 을미에, 을류에, 그래서 이 팔자는 했던가? 가보에, 을축. 이런 것들이 이제 재밌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천을, 귀인을 양옆에 깔고 있으면서, 그래서 오중기토가 들은 사람들은 지가 아니면 서방이 잘나든 누가 잘나든 잘난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갑이 짝짓는 놈은 토다. 토인데 전부 천을 귀인의 오중기토까지 다 지니고 있잖아요. 그죠? 그 서방님이 연봉 월급 사장인데 연봉이 24억, 20몇 억인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누가 서방떡이 있다 하겠어요. 팔자 딱 보면 그죠? 근데 짝지운 놈만 보라 이거죠. 짝지운 놈만. 지가 잘난 건 하나도 없어 보면. 이 들어보면 안 되는데 빼짝 골아가지고 보면 사람이 잘난 건 하나도 없는데 서방이 잘나니까 어디 가나 대우를 받더라 이거죠. 사장님 그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그래서 그 짝짓고 있는 형태라든지 그 다음에 12운성적으로 천간에서 지지의 세력을 가졌느냐 이런 것들 전부 다 한번 다 대조해보는 그걸로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예. 예. 귀문관 왜 신경 안 써도 돼요. 요 추고 요거 말이죠. 예. 예, 그건 상관없어요. 이 원진으로서 그 작용을 하는 건 뭐냐, 꼴을 좀 뒤틀어 놓는다 이런 건데, 결국 뭐냐면 원진이 있으면은
그 형태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비틀어놔서